무좀이 있는 분의 양말을 제가 신으면 곰팡이균이나 세균이나 어쨌든 그분한테 뭔가를 이제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제 양말을 1년 동안 안 빨고 신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원 피부과 도곡점 대표 원장이고 피부과 전문의 조광현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닥터 피부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좀은 발에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동물에 잘 감염되는 곰팡이균의 일종이 감염된 질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좀의 원인은 곰팡이균이 발의 피부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영장이나 목욕탕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좀에 감염된 각질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간형, 잔물집형, 각화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피부가 짓무르면서 갈라지고 건조해지면 찢어지기도 하고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려움이 심한 그런 타입입니다. 또 잔물집형은 발바닥이나 발의 옆을 따라서 작은 물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 물집들이 합쳐져서 커지기도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또 각화형은 발바닥에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각질이 심하게 생기면서 그 각질이 부스러져서 가루가 떨어져 내리기도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발의 피부에 발생하는 무좀 말고도 발톱에도 무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용어로는 발톱 백선이라고 하는데요. 발톱에 무좀균이 감염이 될 경우 처음에는 노란색이나 흰색 혹은 초록색, 회색, 검은색 등 발톱의 색이 변하는 변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두꺼워지고 또 더 심해질 경우 발톱의 변형이 심해지고 그것이 발톱 옆에 피부를 찌르는 내성 발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무좀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만으로도 보통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비나핀이라는 성분의 바르는 약을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루 2번 연구에 따르면 1주에서 4주 정도 바르셨을 때 80% 이상 진균학적으로 완치를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무좀이 좀 더 깊은 부분에 감염이 되거나 혹은 바르는 약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터비나핀 성분의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주에서 6주 정도 복용할 경우 비교적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무좀 말고도 발톱에 무좀이 감염된 경우에는 발톱 무좀은 치료가 좀 더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바르는 약, 먹는 약,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 치료에서 바르는 약의 경우 에피나코나졸 10% 성분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현재까지는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53%에서 55% 정도의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톱 무좀에서 먹는 약을 이용해서도 치료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터비나핀이라는 성분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복용해야 해서 번거로운 면은 있습니다. 터비나핀을 12주에서 24주 정도 복용하고 48주에서 52주 정도의 평가를 하였을 때 발톱 무좀 치료의 성공률이 54%에서 8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먹고 이것이 전신적으로 흡수되고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그리고 치료 중간에 간 수치를 측정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또는 약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금기증 때문에 먹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레이저는 몇 종류가 있는데요. 1064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은 7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 나노미터와 635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로 치료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였을 때 발톱의 면적이 75% 이상 깨끗해지는 경우 또는 3mm 이상 정상 발톱이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67%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경우에도 비교적 치료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물리적으로 세게 마찰을 해서 자극을 하면서 각질을 벗겨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각질이 더 두껍게 일어나게 유발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면서 세균 감염이 되거나, 또 정상적으로 있는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에 각질이 과도하게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좋으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각질이 과도하게 있을 경우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각질 때문에 곰팡이균이 오히려 더 번식하기도 하고, 또 그 각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좀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각질을 관리해 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발의 피부를 적절히 보습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적절한 풋크림을 이용해서 보습을 잘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발을 물에 잘 불린 후에 크림을 바르고 랩을 씌우는 랩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각질을 녹이는 제제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레아 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발의 각질을 좀 녹이면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아하와 같은 화학적인 필링 젤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화학적인 필링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 무좀은 곰팡이 감염 질환인데요, 곰팡이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이 덥고 습한 환경에 있으면 발무좀이 더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신발 안이 축축해지고 습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무좀이 심해지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발무좀은 바르는 약만 이용해도 치료가 쉽게 되지만, 발톱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케라틴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런데 바르는 약을 이용해서 발무좀이 치료가 됐는데 발톱 무좀이 치료가 안 되어서 발톱 무좀 속에 있는 곰팡이균이 발의 피부에 감염을 일으켜서 발무좀이 치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톱 무좀까지 완전히 치료를 해야 발무좀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발톱 무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발무좀과 발톱 무좀을 같이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치료가 끝이 났다고 알고 계신데, 제가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피부 확대경을 이용해서 발톱을 관찰해 보면 끝에서부터 속으로 노란색 선이 삐쭉삐쭉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톱 무좀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발톱에 남아있는 무좀균이 발의 피부로 감염이 되면서 발무좀이 반복해서 재발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톱 무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치료를 해야 발무좀과 발톱 무좀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유지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발을 덥고 습한 환경을 오래 유지하면 그만큼 곰팡이가 잘 번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말을 두툼하게 신으시고 꽉 끼는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이 환기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신발을 오래 신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신발 안이 발이 덥고 습한 환경에서 오래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좀이 완치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물기를 적절히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상시 생활하실 때도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면재질로 된 양말을 신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신발이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시고, 또 가능하면 적절하게 한 번씩 신발을 갈아 신으시면서 고온다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깎이나 슬리퍼나 수건같이 이렇게 무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고 개인별로 따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세탁 안 한 양말 신기입니다. 무좀이 있는 분의 양말을 제가 신으면 곰팡이균이나 세균이나 어쨌든 그분한테 뭔가를 이제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제 양말을 1년 동안 안 빨고 신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발가락 양말 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양말을 안 신으면 발에서 땀이 난 걸 흡수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발이 좀 습한 환경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은 신어주시는 것이 좋고, 발가락 양말을 신었을 때는 발가락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지간형의 그 발무좀이 생길 가능성을 조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발가락 양말 신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구강청결제로 조격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에 세균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을 구강청결제로 소독을 했을 때 아무래도 발 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강청결제로 소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무좀과 발톱 무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발에 어떤 피부 질환이 있거나 발톱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그게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실 치료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내원하셔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조광현이었습니다.